벌써 5월달 애스트롤로지 제가 저 카메라를 조금 조정했어요. 5월달 애스트롤로지를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5월달에는 뉴문이 황소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에클립스는 항상, 그러니까 개기월식이라든지 개기일식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긴장이 많이, 사람에게 긴장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시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이곳은 완전히 까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설렁설렁설렁 불기 시작을 했어요. 설렁설렁 불면서 저는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개기일식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이거는 날씨가 흐려서 어두워지고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 느낌은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상한, 제가 물론 굉장히 인투이티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개기일식이 있는 날이지 하고 나가보니까 하늘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눈물이 막 났어요. 갑자기 막 울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것은 제가 자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큰 변화가 온다든지 긴장감을 일으킨다든지 어떤 변화가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4월 30날, 이제 며칠 안, 53명의 인도네시아 해군들이 바다에 그대로 세동강 난 그 잠수함인가 아니면 배인가 수장돼 버렸어요. 제가 4월달 후반쯤에 굉장히 안 좋다 그랬죠.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정치적으로도 올해는 계속 그럴 거예요. 올해는 4월달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계속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질 거예요. 지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변화가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4월 30날은 태양이 아주 정확하게 천왕성과 만나게 되는, 딱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결합하는 거예요. 완전히 4월 30날. 이럴 때는 갑작스러운 놀라는 일 또는 깜짝 놀라는 뉴스, 아니면 지진,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뭔가 뻥 하고 터지는 이런. 그런데 계속 화산이 지금 자꾸 분화를 했죠. 4월 달에. 제가 지진이 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질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다 그랬는데 역시 4월 30날에도 그렇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 3일은 달이, 원래 달은 점성학에서 사람들을 뜻해요. people. 이게 천왕성과 90도 각도가 돼요. 제가 어떤 분이 플루토는 항상 행성이 아니에요 해주셨는데, 플루토는 완벽한 행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성을 자격을 갖추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는 태양을 궤도를 돌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둥글어야 된다는 거. 밀도에 있어서 둥근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중력상으로 다른 이웃하는 행성들과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플루토가 그게 없어서 dwarf planet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플래닛은 플래닛에 들어가요. 왜 그 작은 왕자 소설에, 생텍쥐베리 소설에 작은 소행성 B502호인가 뭐 그런 게 있죠. 525인지 나는 그 별에서 왔다 그러면서
그런, 너무 오래전에 읽었어요. 제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소행성인 거예요. 플루로가, 명왕성이. 그런데 제가 생각이 난 김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5월 3일 날 태양이 천왕성과 90도 각도가 되기 때문에 역시 사람들에게 조금 좋지 않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돼요. 5월 11일 날 이제 뉴문이 황소 자리에 21도로 17분간 머물러 있어요. 17분간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긴 하지만 그 영향과 여운은 남는 거예요. 그 전이나 뒤로. 그래서 항상 달마다 뉴문 때는 항상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5월 11일 날 역시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바를 소원 성취하고 싶은 일들을 기도를 하기에 딱 좋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든지 뭔가 새로운 일에 착수를 한다든지 새 직장을 찾아본다든지 그러면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운세가 들어오는 날이에요. 이 유레너스와 토로스는 황소자리고 천왕성은 역시 이런 갑작스러운 일을 일으키는 행성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달이 황소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지구가 생기는, 말하자면 어떤 망가지고 새로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황소자리는 제가 음식도 되고, 그러니까 식량, 또 어떤 면으로는 자연의 아름다움도 돼요. 그리고 식량의 그때 텍사스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도 토로스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식량이 끊기고 이랬잖아요. 전기가 다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럴 때는 뭔가 복잡하게 일을 풀려고 하지 말고 simplicity, 간단하게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럴 때 치유를 하는, 내가 뭔가 아팠었고 내가 괴로웠었고 이런 일들에 대한 치유를 받게도 되고 이러는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용한 곳에 산행을 가서 혼자 조용하게 앉아 있는다든지 좀 마음적인 치료를,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휘둘리지 말고 비트코인 같은 데 신경 쓰면서 돈에 눈이 벌게서 그거 쫓아다니지 말고 잠깐이라도 어떤 조용한 절에 가서 탑돌이를 한다든지 교회에 조용한 데 가서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에 조용한 데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몰려서 예배를 보라 소리가 아니라 단체 가면 4,000명씩 막 이렇게 시키는 교회가 있지만 조용하게 아무도 없을 때 찾아가는 시간도 아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만지는 것, 이 토로스는 역시 만지는 것도 돼요. 저희가 사람들과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토로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토로스라는 것은 터치, 이렇게 만지고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이러는 것도 되지만, 유레너스가 잘려나가는, 말하자면 깜짝 놀라게 되고 뭔가 지속적으로 되질 않고 끊겨버리는 이런 영향을 주는 행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다시 격리가 된다든지, 또는 사람들과 무슨 홍수가 생겨서 사람들과의 연락이 두절이 된다든지 고립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5개의 행성이 fixed sign에 들어가요. 고정된, 그러니까 fixed sign에 들어가기 때문에 토성, 목성이 물병 자리로 들어가고 태양, 달이, 그리고 천왕성이 황소 자리로 들어가요. 이때는 올해는 이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지진 또는 사람들과의 식량이 끊긴다든지 고립이 된다든지
또는 뭔가 멈춘다든지 또는 홍수가 난다든지 아니면 기후적으로 확 아니면 화산이 빵 하고 터져서 사람들이 고립이 된 이러는 일들이 올해 굉장히 자주 많이 벌어질 거예요. 5월 달에도 그런 일이 또 있어요. 에스트로로지는 제가 패턴 레코그니션이라고 그랬어요. 패턴 레코그니션인데 이거는 이런 행성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하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조합을 한 거예요. 또는 수학적인 가능성, mathematical probability예요. probability라는 거는 가능성을 점치는 거예요. 수학에서도 probability를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할 가능성이 될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은 몇 개나 되는가?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대수 뭐 이럴 때 배우지 않나요? 그래서 likelihood,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이 에스트롤로지예요. 과학은 아니죠. 과학은 정확하게 떨어지지만 probability라는 것은 가능성은 1부터 99까지, 100까지 쫙 다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때는 안정이 안 돼요. 안정이. 모든 것이 안정이 되질 않아요. 올해는 계속 그런 에너지가 들어와 있어요. 안정이 안 돼요. 정치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코비드 19으로나 보세요. 되는 듯 하다가 다 시끄러워요. 계속 시끄러워요. 정치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리고 천왕성은 특히 seismic activity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질학적인 활발한 어떤 현상이에요. 이 올해에는 이 seismic activity가 이런 지질학적인 지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26년도까지지만 올해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아주 1년 내내 그럴 거예요. 그래서 화산도 폭발하고 그리고 1년 내내 놀라는 진실들이 자꾸 드러나요. 그런데 올해 정말 많이 드러났어요. 4월 달에 정말 많이 드러났죠.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큰 것들이 이렇게 두세 개씩 막 터지고 이러죠. 미국도 똑같아요. 한국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눈을 뜨게 돼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 저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awakening. 그리고 revolution. 이런 혁명적인 뭔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래서 미얀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반면에 혁신적인, 혁명적인, 과학적인 진보가 막 이루어져요. 이런 골치 아픈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과학적인 진보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뭔가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좀 얘기해야지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였었더라? 우리나라에서 발견해냈대요. 그거를. 두 가지를 제가 들었는데 둘 다 좋은 거. 하나는 히토리움 그거를 쓰지 않고도 대체할 그게 나왔다는 거 하나 하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구를 해치지 않아도 된다 소리예요. 신테릭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5월 달에도 역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천왕성이 비너스가 룰러예요. 비너스가 천왕성을 다스리는 비너스가 천왕성을 다스리는 행성이기 때문에 역시 커런시, 화폐 개혁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게 화폐 개혁이 될지 아니면은 스탁 마켓이 꽝 하고 올라갈지 꽝 하고 떨어질지. 우리나라에도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충격 먹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런 식인 거예요. 갑자기 그냥 깜짝 놀라는 소식이 이렇게 들려요. 뭔가를 하겠다 하는 놀라운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식량에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굉장히 극심한 날씨 때문에 올해의 식량의 영향이 굉장히 많게 될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인간은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의존을 하고 땅에 의존을 하고 땅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숭배하고 땅을 숭배하고 존경을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땅을 마구 파헤쳐서 막 쓰레기 버리고 거기 있는 거 다 탈탈탈 털어서 쓰고 그냥 쪽쪽 다 빨아먹어요, 지구를. 그러면서 쓰레기로만 채워줘요. 그래서 이것이 재앙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다시 그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하던 식으로 죄를 지내지는 않는다 해도 내가 사는 내 환경을 존경하고 아끼고 이런 내가 이 존재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식량을 주는 이 땅에게, 이 지구에게, 이 논에게, 밭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겨울에 보리밭 밟아준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리밭을 밟아줘야 보리가 잘 된대요, 봄에.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처럼 우리도 그 하늘과 땅과 바람과 공기에게 그런 것들을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고 얼마나 바람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가졌어요. 미세먼지가 미친 듯이 쳐들어오니까 맑은 공기가 얼마나 그리워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문 릴리아트. 이 블랙문 릴리아트는 이 검은 달, 여자로 우리가 칭해요. 달이니까. 그런데 역시 이 행성도 와일드해요. 아주. 그리고 자연에 연관을 많이 하는 행성이에요. 이 달도. 그리고 이 행성은 자연만 존경을 해요. 자연만. 그런데 자연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더 문제가 많아질 거예요. 이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뉴문이 13도로 물병 자리에 들어가고 목성이 29도로 물병 자리에 역시 세 달이 될 때 그렇게 자리를 하기 때문에 세런은 항상 구사고 방식이에요. old, 낡은 것, 옛날 것 그런 사고 방식이 세런이에요. 어퀘리어스는 항상 새로운 것, 앞서서 가려고 하는 것, 미래를 보는 것 이런 영향을 끼치는 행성이고 그래서 이런 행성들이 다 이렇게 각도를 이룰 때 어떤 현상들이 나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Old Saturn, 왜냐면은 세런이 물병 자리에 13도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물병 자리는 새로운 비전을 얘기하죠. 항상. 그리고 주피터 역시 목성 역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과학적으로 뭔가 굉장히 이렇게 발전을 확 하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학적으로 이 새로운 일들이 앞으로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 바람이에요. 그리고 태양과 달이 플루로에 굉장히 어려운 각도로 들어가게 돼요. 약간은. 그래서 조금 뭔가 새로운 것으로 탄생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운동 또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져요. 뉴문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 그리고 토성이 제가 물병자리 13도로 된다 그랬는데 그게 5월달 계속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하지만 진전은 많지 않은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운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향을 좀 끼쳐요.
내가 어떤 사인에 어떤 시간에 태어났나에 따라서 적게는 조금, 많게는 더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목성이 물고기 자리로 5월 13일 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7월 29일까지 머물러요. 3달 동안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때 큰 대홍수가 날 수가 있어요. 대홍수가 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그거는 우리가 lower plane이라 그래요. 조금 메타피지컬한 그런 거 말고 이런 조금 생활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좀 영적으로 된다든지, 또 뭔가 내가 한 단계 이렇게 조금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조금 깨친다든지 이런 일이 조금 영향들을 많이 받게 돼요. 다만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너무 감당이 안 되는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물고기 자리가 뮤러블 워러예요. 뮤러블 물이기 때문에 홍수가 굉장히 많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3개월 동안. 그리고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꾼다든지 사랑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달이에요.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수성이 역시 5월 4일 날 수성이 쌍둥이 자리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굉장히 빨라지는,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그때는 정보라든지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뭔가를 계획을 많이 세운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보를 캐고자 하는 그런, 그게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천왕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천왕성과 머큐리가 이 사람들의 정신을 정신없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에는 5월 전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런 정신적으로 특히 힘든 시간이 오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제일 좋은 게 명상이에요. 꼭 내가 명상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잠자기 전에 잠깐 5분이라도 앉아서 하루를 이렇게 조금 가라앉히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나 자신에 대한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5월달 행성의 운세를 잠깐 읽어드렸어요. 고맙습니다.